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설계 그리고 시공 감리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안들을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추려서 한번 정리를 여러분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설계도를 좋은 설계도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설계도에 알맞게 공사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좋은 건축물이 들어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 일정한 사안들을 규정을 해놨다. 물론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소방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만 담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놓고 먼저 설계 가서 봅니다. 설계 해놓고요. 그래놓고 여기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죠? 어떤 원칙을 해놓고 뭐라고 그랬죠? 설계업자가 설계를 할 때 일정한 사안을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법,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맞게 그리고 이것 플러스 여기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한 대로 공사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했죠?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결국 뭐였습니까? 소방시설 공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설계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도 맞게 설계한다. 여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거 그리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한 거 집행에 관한 거예요. 시행규칙은 총리령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은 이거는 국민안전처 여기 장관 훈령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설계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요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성능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성능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을 밑에 예외라고 해놓고 쭉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소방시설 설계를 할 때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화재 안전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렇지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나 그렇으면 이거대로 안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를 했을 때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성능 위주 설계하는 경우를 4가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경우 4가지는요 시험에 수차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라든가 그런 거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랬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숫자 외워놓으시고요. 다만 아파트는 예외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연면적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높이 100m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높이 100m 이상. 단 또 아파트는 아니다 그래 놓고요. 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도시철도 시설하고 공항시설 그랬잖아요. 공항시설 그래 놓고 여기는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데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건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건축물에요.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요 숫자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10개 이상일 때 그렇다 한번 봅니다. 영화 상영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껌껌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화에 집중해서 보다가 보면요. 불 났을 때 위험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그리고 영화 상영관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불 붙어가지고 어떤 그 유독가스를 배출할 만한 그런 어떤 내장 재료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뭐 대상,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 숫자들 정리를 여러분 꼭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그 보충학습 그려놓고 뭐라 했죠? 성능 위주 설계를 할 때 기술력이 소방기술사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 언더라인 치고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설계는 비교적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 가서 봅니다. 시공 가서 보면은 시공은 좀 내용이 좀 되지만요, 시공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또 여기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여기 뭐 어떤 법, 령, 시행규칙, 또 소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공사 시공을 한다. 그렇지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그럴 때는 뭐 이런 규정 적용 안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그 내용을 가서 봅니다. 그 내용 별표 2 가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어땠죠? 그 소방기술자 배치를 해놓고 소방기술자 배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방기술자 배치인데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지금 머리가 뻐근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암기할 게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야 뭐 젊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면은요, 반복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특급 기술자가 있고, 그리고 고급 기술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급도 있고 초급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중급 기술자가 있고, 그리고 초급 기술자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각각 뭐 거기 또 그리고 뭐냐면요,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수준에 맞게 어떤 그 배치를 한다. 물론 규모가 컸을 때는 특급을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작았을 때는 여기다. 그래서 자격 수첩일 때 받은 소방기술자 여기가 가장 약하다. 그래서 뭐였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배치한다. 그러면서 각각의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외우고 들어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밑바닥인 여기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장 기준이 센 거기 고급을 보면 어땠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거나 어땠죠? 층수로 얘기했을 때는 40층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40층 이상일 때 가장 약한 자격 수첩 가진 기술자는 여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그렇다. 일단 한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봅니다. 착공 신고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 되게 복잡한데 그런데 뭐 나름대로 조금 뭐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를 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요, 착공 신고 누구한테 하냐?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한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 서장은 어떤 실무 책임자다. 그래서 어떤 공사,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는 그 본부장, 서장한테 한다. 그래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착공 신고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설 공사일 때 증설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인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를 조금 해놨으니까 뭐 여러분도 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여기 보시면요, 착공 신고 대상이 있다. 착공 신고 대상이 있다.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로, 물론 착공 신고는 어디다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요,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다.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봅니다. 신설하는 공사에 하는 공사에 착공 신고 대상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증설하는 그런 공사의 경우 어디까지 착공 신고 대상이다. 세 번째는 뭐였죠?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라고 했잖아요.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하는 공사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봅니다. 저는 신설하는 공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앞에 두 문자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면 자제비 그리고 옥내외 스물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비무용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유치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왜 제가 사면이라 그랬죠? 연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제가 위치를 얘기 드려봅니다. 어디가 사면이었냐면요, 기억본의 한 중간쯤에 보시면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었죠. 연결 송수관 설비 그리고 거기 때 조금 옆에 보시면요, 연결 살수 설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시면요, 연소 방지 설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지 설비. 그래서 이걸 사면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를 봅니다. 자는 어디 나왔냐면요, 니은번을 보세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재는 어디가 나왔냐면요, 재연설비 가서 한번 봅니다. 재연설비, 여기 재는 재연설비다 이렇게 봅니다. 재연설비고요. 그리고 비가 있죠. 이거는 비상방송설비다 이렇게 봅니다. 비상방송설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건 비상 콘센트 설비다 이렇게 봅니다. 콘센트 설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옥내외가 있었죠. 이거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거는 스프링쿨러. 이거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 이거는 간이 스프링쿨러. 그리고 비비무용이 있죠. 비비무용은 이렇게 봅니다. 거기 비상경보 설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였죠? 여기 비상방송 설비. 이렇게 보시고요. 또 물은 뭐였죠? 이거는 무선통신보조 설비. 그리고 용이 있는데 용은요, 이거는 소화용수 설비 이렇게 정리를 한번 여러분 해봅니다. 이거는 소화용수 설비 이렇게 해서요. 소화용수 설비 이렇게 해서 사실 한번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가 유사한 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증설하는 공사가 있었죠. 증설하는 공사도 이것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사면 자재비 그리고 옥내외 스물관 뭐 이어지는 거는 요거와 같이 한번 묶어본다. 그리고 긴급 교체 보수할 때 그때 착공 신고 대상이 있는데 그 요거와 유사한 게 앞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여러분 저는 수세제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수세제. 수가 뭐였죠? 수신반. 그리고 세가 뭐였었죠? 여기 수소제 해가지고요. 이거는 소화펌프. 그리고 제는 동력 제어반.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등과 관련해서 양가로 2번을 봅니다. 거기 뭐라고 했죠? 착공 전까지 신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착공 전까지 신고예요. 뭐 착공 며칠 전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할 때 거기 들어가는 서류가 있었잖아요.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들어가는 서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뭐 등록증 4번도 나오고 또 거기 기술 인력, 기술 자격증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계약서 4번 이런 따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착공 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 신고가 있다. 변경 신고. 그때 뭐였습니까? 시공자가 바뀌거나 소방시설 종류가 바뀌거나 또 기술자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중요사항 변경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요, 완공검사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완공검사 관련돼서 한번 봅니다. 완공검사는 어땠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 제대로 했나 안 됐나 확인을 받는 게 완공검사다. 그러면서 공사업자가 완공검사 신청 들어가는데, 그런데 완공검사권자가 누굽니까? 본부장 서장이다. 그래서 착공신고 누가 받았죠? 본부장 서장. 또 완공검사권은 누구한테 있죠? 이것도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있다. 실무 책임자한테 있지. 이런 것까지 시도지사가 어떤 해야 될 그런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봅니다. 완공검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사 다 끝났을 때 완공검사 들어갈 수도 있고, 공사 어떤 일부에 대해서 다 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도 완공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꼭 다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것도 언더라인 쳐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었죠? 거기 보시면요,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예외해놓고 했던 부분은 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어떤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완공검사를 가름한다. 공사 감리자가 지정됐을 때 있잖아요.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됐을 때, 그러면 감리자를 믿고 일정 부분 감리자가 했던 거기 공사 감리 공사 요 사람이 만들었대요.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 이 보고서로 완공 검사에 가름한다. 그러면 완공 검사에 가름한다는 대신한다니까 완공 검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혜택이잖아요. 그만큼 공사 감리자를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공검사 가름하는 공사 감리자가 만든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완공검사에 가름하는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공검사 안 하고 어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쭉 옆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밑에 보시면요, 그게 바로 기억번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번, 리을번까지가 있었다. 물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봅니다. 그 기업번에 뭐라 했죠? 문화집회, 종교, 노유자, 수련, 지하상가, 창고 같은 거,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 그리고 그 디귿번을 숫자를 한번 봅니다. 이거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요. 또 5와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일본에 뭐라 했습니까?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인데 1000톤 이상인 경우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기본적인 거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로서 한번 정리하는 거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완공검사 신청 들어가서 뭐 완공검사 이상이 없었으면은 그 완공검사증을 발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 누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해준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셨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공사 하자보수 보증과 관련되는 거. 그런데 하자보수는 여러분 뭐죠? 하자보수는 이거잖아요. 공사를 했을 때 사실 뭐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흠이나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손봐주는 게 바로 하자보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업자는 자신이 공사를 했으니까 어떤 일정한 화자가 있었을 때 하자보수를 해준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가 무한정 오랫동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설도 일정 기간 지나면요, 아무래도 그 설비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 어떤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다. 그런데 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하자보수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 2년짜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3년짜리가 많으니까 2년짜리부터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에 해당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자보수 의무기간, 하자보수 보수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다. 의무기간이 있는데 그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거 뭐 사실 이래저래 외우는 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은 뭐 상당히 지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기 맞춰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2년짜리를 거기 보시면요, 여기 정리할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3비, B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피유무,
피유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비인데 비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비자 들어가는 데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봅니다. 뭐가 있었죠? 비상경보 설비가 있었죠? 비상경보 설비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비상조명등이 있었죠? 조명등. 그리고 뭐가 있었죠? 비상방송 설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방송 설비. 요거는 앞서도 삼비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피유무에서요. 이거는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유도등은 뭡니까? 비상구를 가리키는 그런 등인데요. 거기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 있어요. 유도표지는 뭐죠?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야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유도등이고 유도표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가 뭐 있었죠? 무선통신 보조 설비. 요런 게 2년짜리다. 그래서 삼비, 피유무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는데요. 벅차면은 사실 3년짜리까지 외우시기는 좀 곤란할 거예요. 2년과 3년을 주로 섞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 2년짜리 위주로 보시고요. 뭐 안 그러면은 그 앞자 다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 자옥스물, 자옥, 간상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3년짜리 보면요. 자옥스물 또는 자옥, 간상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도 복잡하니까 2년 요것만 외워놓으시고 요거는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닌 게 3년이다 봅니다. 그게 왜 자였죠? 자옥이었죠?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쿨러, 그리고 그다음에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리고 간이 스프링쿨러, 뭐 이런 식으로 또 엮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요. 시공과 관련해서 마지막 파트에는요. 하자보수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하자보수 절차다 이렇게 해서요. 큰 틀을 한번 봅니다. 물론 현장 가면은 다툼이나 그런 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손쉽게 와가지고 누가 하자보수 해주면은 뭐 다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안 되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다툼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번 봅니다. 만에 이렇게 봅니다. 하자가 발생 안 하면 좋지만 하자 발생이 만약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관계인이 알려야 되잖아요. 통보. 누구한테 통보를 하죠? 뭐 당연히 거기 시공을 한 공사업자한테 하자 발생이 됐다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뭐라 그랬죠? 통보 이때 여기 받은 날부터 따져서 3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계획서. 가벼운 거면 3일 이내 한다. 시간이 걸리면 3일 이내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계획이 어떤 보수 일정이 들어간 계획서를 제출을 해준다.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보수가 잘 이상 없이 됐으면은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정한 경우에는요. 그 어떤 관계인이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관계인이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그 알리는 경우가 뭐였죠? 하자 보수 보하자 보수를 기간 내 이행을 안 했다. 3일 이내 안 했죠? 또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자 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됐을 때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본부장 서장한테 알릴 수 있다. 결국 뭡니까?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 행정관서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본부장 서장은 이런 통보를 받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한다. 그래놓고 어떤 지금 여기 주장하는 경우가 맞다고 인정됐을 때는요. 하자 보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떤 설비 공사를 했다. 하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자가 있을 수가 있다. 만약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사업자한테 관계인이 알린다.
그리고 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공사업자는요 3일에 보호수를 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요 보호수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 뭐랬죠? 기간을 넘어갔거나 또 그 계획서를 제출을 안 했거나 보수를 안 했거나요. 아니면은 뭐 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요 본부장 서장한테 일종의 일러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알릴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뭐 지방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 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결과가 났을 때는요 기간을 정해서 하자 보수할 거를 명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니까 요청이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절차로 하자 보수를 처리한다라고 봅니다.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절차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감리 쪽을 가서 볼게요. 감리를 보시면요, 뭐 공사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거, 이게 감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어떤 감리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거기 1번서부터 9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시험에는 뭐냐면요, 감리업자의 업무 틀린 거 찾아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감리업자 업무가 1번서부터 9번까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감리업자 업무가 9번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리 얘기를 드리면요, 자주 나왔던 건 뭐냐면요, 여기 읽다가 보면은 적법성이라는 것도 있고 적합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적법성 들어갈 자리에 적합성을 집어넣거나 적합성 들어갈 자리에 적법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감리업자의 업무 봅니다. 감리업자의 업무다 그래 놓고요. 쭉 1번서부터 9번까지 나왔는데 뭐 주로 문제 될 만한 거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적법성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적합성 하는 얘기도 있어요.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법성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법성 볼게요.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9번에 보면은 어땠죠? 9번에 보시면요, 방역 물품의 적법성 검토가 있었잖아요. 방역 물품의 적법성 검토. 법대로 물품 뭐 감리했냐, 이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8번 봅니다. 8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죠? 어떤 피난시설하고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라는 게 있었잖아요.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어떤 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게 공사가 됐나 안 됐나 그거를 얘기한다고 라고 봅니다. 방화시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1번 봅니다. 1번 보시면요, 소방시설들의 설치 계획표에 적법성 검토 그랬잖아요. 소방시설 등 설치 계획서에 적법성 검토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적합성 검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적합성보다는 더 우선순위다 봅니다. 방염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불꽃 염자에다가 막을 빵자, 불 났을 때 불꽃이 자꾸 튀어서 주변에 불이 붙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법하게 했냐 안 했냐. 피난시설 그리고 방화시설, 이거는 화재를 막는 시설. 피난시설은 어떤 위험한 상태를 벗어난다. 또 소방시설 설치계획,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적합성이 아니라 적법성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중에서 한 5번을 눈여겨서 보세요. 5번 보시면요, 공사업자가 한 시설공사 등이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설계도 보고 설계도대로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확인한다. 5번이 맞는 건데요, 시험에 과거 뭐가 나왔냐면요, 공사업자가 들어갈 자리에 설계업자,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설계업자가 시공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시험에는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또 자세한 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또 한번 겪어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상주 감리와 일반 감리가 있잖아요. 상주 감리는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감리한다. 그리고 일반 감리는 어땠죠? 거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고하는 게 바로 일반 감리다. 아무래도 감리의 집중도 그리고 정도는 상주 공사 감리가 일반 공사 감리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172페이지를 보시면요. 17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상주 공사 감리가 있고 또 아울러서 일반 공사 감리가 있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일반 공사 감리가 있다. 그러면서 상주 공사 감리는 먼저 대상을 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쓰고 얘기 드리는 거는요. 그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가로쳐 놓고 아파트는 또 제외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우리가 아파트 제외라는 말 왜 나오죠? 아파트는 생산을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소비의 장소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만 제곱미터 이상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여기 아파트는 여기서는 빠졌고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와서 여기보다 강화됐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층 이상 엔드 16층 이상 엔드 그리고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 그럴 때 상주공사 감리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여기 상주공사 감리를 한다. 그리고 상주공사 감리하는 것은 일반 공사 감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상주공사 감리 옆에 한번 볼게요. 2번에 봅니다. 뭐라고 했죠?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 발주총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매일 거기 붙어 있으라는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공사 감리의 거기 2번을 봅니다. 1번을 보면요. 현장을 방문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또 2번에 뭐라고 나왔죠?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상주 공사 감리는 거기 상주에 있으면서 그리고 일반 공사 감리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사 감리자 지정 여기 봅니다. 감리자 지정인데요. 그런데 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서 그 지정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대상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사 감리자 지정하는 그런 지정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올렸어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소방관계법규는 비교적 개정이 잦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짜증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여기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이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된 거는 일단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거기 보이지만요. 173페이지에 여기 10행서부터 28행을 지금 올려놓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세요. 대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1번서부터 쭉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뭐 7번까지 이렇게 있다. 7번까지가 있고 그리고 8번이 있고 9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되게 사실 이거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 뭐 요거를 빼먹었지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누구로 지정하죠?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관계인이 감리업자 중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정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보시고요. 뭐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
1번서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1번서부터 5번까지는 같이 묻고 6번서부터 7번까지는 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어땠죠? 그 대상이 신축, 개축, 그리고 여기 증축이었다. 그렇지만 6번, 7번은 뭐였죠? 이거는 신축과 개축 두 가지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거기 옥 스물자 이렇게 하거든요. 옥 스물자. 이거와 비슷한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 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6번, 7번은 신축과 개축만 있다.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신축은 설비 없는 데 가서 설비를 새롭게 하는 거. 개축은 뭐죠? 설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설비를 다시 까는 거 개축. 증설은 기존 설비를 더 확장시켜 놓는 거, 이게 증설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어땠죠? 신축과 개축만 있고 증축은 없다. 증축은 없으면서요. 이거를 정리할 때는 소통으로만 봅니다. 소통. 뭐가 소고 뭐가 통이었죠? 이거는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통합 감시 시설이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번은 보시면은 어땠죠? 8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신설, 개설, 증설 이런 따위들이 주로 나왔다. 신설, 개설, 증설 따위가 나왔는데 또 중간에 세분된 게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런 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순서는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거 안 된 분은 그냥 계속 여기서만 보시고 이게 됐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면 그리고 제비무 이렇게 합니다. 사면은 뭐였죠? 연결 송수, 연결 살수, 연소 방지. 그리고 제는 뭐였죠? 재현 설비. 비는 뭐였죠?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9번을 봅니다. 9번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긴급 교체 이런 따위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개설 이전 정비, 개설 이전 정비다. 그러면서 이거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이거는 수소 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신반, 소화펌프 그리고 동력 제어반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할 때 그렇다. 다시 봅니다. 이것부터 먼저 챙겨보시고 이게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여기만 한번 일단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은 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174페이지 보시면요. 감리원 배치 등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감리업자가 자기 소속된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를 한다. 이거를 배치하는 게 관계인은 아닌 거 아닙니까? 관계인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관계인 있고 감리자 있고 그 밑에 감리원이 있다. 그리고 또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는요. 본부장 서장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관계인이 있죠? 관계인이 그리고 밑에 감리자가 있거든요. 감리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감리자는 자기한테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배치한 내용을 감리자가 본부장 서장한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다. 그게 쭉 이어지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감리원 배치 기간. 여기는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를 봅니다. 175페이지 보면요. 감리원 배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감리원 배치하는 기간이 있다. 근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이런 얘기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건너뛰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요. 소방 배관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매립했을 때 이때서부터요. 그때서부터 완공검사증 발급할 때까지 완공검사증 발급할 때까지 결국 뭡니까? 배관을 매립을 해버리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립하는 때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요거를 볼 수 있는 때서부터
해가지고 공사 다 끝나서 검사증 발급 받을 때까지 요때다 하는 거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디귿번을 보세요. 책임감리원은 1주 이상 소방공사 감리 현장을 주 1회 이상 방문한다. 주 1회 이상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들 꼭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리을번도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리을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감리 현장은 일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은 너무 많이 담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적게 담당하면요, 아무래도 단가가 수익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해서요, 이거는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요 체계, 그리고 주 1회 또 5개 이하,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동안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감리 현장 총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감리 현장 총 면적이 너무 많이 하면은 부실 감리가 된다.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요 수치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셔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17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별표를 볼게요.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사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요 감리원도 특급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급이 있고요, 고급 감리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급도 있고 초급도 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급수에 따라서 현장 규모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감리원 배치 기준을 해놓고요, 감리원 배치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놓고 뭐가 있었죠? 여기 특급 감리원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급도 있고요, 중급도 있다. 근데 특급 감리원부터 봅니다. 특급 감리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특급 감리원 중에서 소방기술사가,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총 특급 감리원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연면적 제일 규모가 크다.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 층수가 40층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도 40층 이상이다. 40층 이상이다. 가장 꼭대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2번도 특급 감리원인데 2번은 뭐였죠? 1번은 어떤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요 분야만 얘기했지만 위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감리를 하는 특급 감리원이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1번서부터 먼저 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를 볼게요. 가장 밑에 보시면요, 가장 밑에 거기 보시면요, 초급 감리원 나오죠. 초급은 어땠습니까?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와 가장 위에만 먼저 한번 그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감리원 배치했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리원 배치했다고 통보를 한다. 누구한테? 본부장서장한테. 그리고 배치로부터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원 배치했으면은요, 그 배치했다고 통보를 한다. 그 누구한테 통보하죠? 감리원 배치를 했으면요, 감리업자가요,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통보를 한다. 통보를 하는데 이들은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배치일부터 기산해서 여기서부터 7일 이내 배치 통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지문 등에 주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시험은 특징이 뭡니까? 한번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유사한 형태로 또 자꾸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되는 거 한번 봅니다. 위반 사항 조치와 관련되는 거. 결국 감리하는 거는 왜 감리를 합니까?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또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나하나 감시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위반 사안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그 위반 사안을 통보, 알려주고 그리고 보완하라고 요구한다. 2단계에서 보완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리할 때 어떤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뭐 관계인한테 알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관계인한테 알리고 공사업자한테 보완을 요구한다. 여기서 일이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난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부장이나 어떤 서장한테 보고한다.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요.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보고한다. 점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정 보완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또 본부장 서장에게 어떤 위반 사항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에게요. 여기 위반 사항과 관련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 앞에 가서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하고 어떤 계속 공사를 할 때 그 공사 계속 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항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위반사항 보고서를. 어떤 보완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완을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했을 때 이때서부터 따져서 3일 이내에 위반 보고서를 서장 또는 본부장한테 제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관계인이 감리자가 지금 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 감리비 대금을 지급을 안 하거나 이런 거 어떤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감리 결과 통보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감리 결과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 서장에게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던 거 봅니다. 마지막에 감리 결과 통보 절차를 해놓고 공사 완료일로부터 며칠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그랬죠? 7일까지 통보를 한다. 그리고 본부장 서장에게 보고한다라고 여기 관계인한테는 7일에 하고요.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진도는 그래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의외로 길게 외울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착공 신고 대상이라든지 또 그리고 하자 보수 의무 기간에 따른 그 종류 구분하는 거, 또 그리고 감리업자의 의무 같은 거 비교적 외울 내용들이 많고 조금 복잡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들 자꾸 보셔가지고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